제일 처음에 중장 그때 소장이었거든요. 예. 소장이 중장 임금을 자꾸 시켜달라고 내한테 애를 무척 태웠어요. 예. 뭐 국방장관까지 동원해가지고 뭐 여러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소장 되고 나서 중장 내 자리가 안 될 때 자꾸 중장 진급시켜달라 해서 참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서 중장하려고 그러느냐 그런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나쁜 뜻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어요. 예. 했고 그 다음에 차츰 가보니까 얘들이 하는 행동이요. 예. 그 경호 문제를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경호요? 자기의 경호. 예. 경호대장 같은 거 사람 해가지고 뭐 시내 가든지 골프장에 가든지 하면 굉장히 대통령 행사 뭐냐도 경호를 해요. 예. 얘네들이 왜 그러냐 할 때 처음에는 CBC를 일어나서 난 다음에 자기가 적이 많으니까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랬지 않느냐 그 생각에 적어도 쭉 가보니까 그때도 이것이 자기가 큰 꿈을 꾸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증거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전두환의 중앙정보부장 서리 임명은 신군부 세력의 본격적인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전국은 파국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마침내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왔다. 계엄 해제와 민주화 일정을 하루속히 이행해 군부의 재집권을 막아야 한다는 게 그들의 요구였다. 시위의 열기는 학생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뜨거웠다. 그러나 신군부에 비해 그들의 조직력은 너무 미약했다. 그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고 만무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우리끼리 군중만 있고 마이크로버스 한 대만 있는 상황에서 시위를 끌어가는 그런 지금 시위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예. 무질서, 혼돈 그 자체였거든요. 그냥 학생들한테는 맡겨놓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하여튼 5월 15일 정도 됐더라도 서울역 회군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힘으로 받쳐주게 되면은 서울역에서 돌아서지 않을 테니까. 함석헌, 윤보선과 함께 제2단체 국민연합의 공동의장을 맡은 김대중은 학생들의 전면적인 투쟁 요구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대중 공동의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very dangerous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대중에게 위기를 경고한 사람은 당시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트. 그는 군부의 움직임이 심상찮다며 김대중에게 각별한 자제를 당부했다. 실제로 군부는 5월 7일부터 외곽부대를 수도권으로 이동시켰다. 대규모 시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겨우내 진압훈련을 받은 부대였다. 그들 중에는 한미연합사 소속의 부대도 포함돼 있었다. 이들 군대 이동은 미국도 승인한 일이었다. 서울에 무장병력이 진입했다는 소식은 시위대를 긴장시켰다. 박정희 사후 최초로 일어난 대규모 시위는 자진 해산으로 끝이 났다. 5월 15일에 서울역 시위에서 한 발 물러선 제야와 학생운동 진영은 대대적인 국민대회를 준비했다. 이들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퇴진과 비상계엄의 즉각적인 해제를 요구하고 5월 22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평화적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김대중도 이 선언에 동참했다. 5월 22일 날 서울에서는 서울시청 또 전국적으로 각 도청 소재지에서 이 신군부를 반대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8개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전국적인 집회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5월 17일 날 쿠데타를 만난 거죠. 5월 17일 아침 국방부에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소집됐다. 전국 안정을 위해 군부가 나서야겠다는 의지를 청와대에 알리는 자리였다. 군부의 일치된 의지를 구실로 전두환은 대통령에게 이른바 시국수습 방안을 건의했다.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을 통해 작성한 이 방안은 비상계엄 확대는 물론 국회 해산과 국가 비상기구 설치까지 포함했다. 사실상의 쿠데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 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됐다. 집총한 군인이 도열한 가운데 비상계엄 전국 확대 건의안이 단 8분 만에 통과됐다. 그날 이후 국회는 봉쇄되고 전국은 얼어붙었다. 박정희의 사망으로 끝날 줄 알았던 군부 독재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5.17은 저는 12.12보다도 더 쿠데타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5월 중순경에 일정하게 이제는 권력을 탈취하자, 장악하자 이런 생각을 군 실력자들,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그 실력자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5월 18일 비상계엄의 확대 조치로 전국이 얼어붙은 그날, 광주에서 항쟁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민족이라는 민족사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놓았으나 안이한 한상과 그것은 이틀 전 햇불 시위에서 이미 약속된 것이었다. 서울에서 발표한 시국선언에 맞춰 광주 시민들도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우리 대학인의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여 만약에 군부에서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든가 해가지고 또는 학교에 그 휴교육을 내린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바로 전남대학교 앞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들이 대응한다고 하는 선언을 그때 하거든요. 그러나 약속을 지키러 나온 광주 시민을 맞아준 것은 최정의 전투요원 공수부대였다.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적하라는 공수부대의 시위 진압 지침은 처음부터 비극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북한의 게릴라들이 대량으로 침투했고, 그 침투를 그래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간다는 그런 소문이 들렸어요. 그런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당시 사병들은 그걸 그대로 믿었고, 가보니까 제주도가 아니고 내려보니까 새벽 2시인데 광주더라고요. 그들이 소탕해야 할 게릴라는 북한에서 침투한 간첩이 아니라 광주 시민이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젊은 사람이면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두들겨 팹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은 5명, 6명이 공수에 달라가 들어서 곤봉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고 또 넘어지면은 직여받고. 공수부대의 과잉 진압을 목격한 시민들은 이튿날 아침부터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강경 진압으로 초기의 시위를 제압하려 했던 군인들은 전날보다 더 불어난 시위대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민들은 분노를 숨기지 않았다. 일반 시민까지 합세하자 시위는 항쟁으로 번지기 시작했다. 집에가 있기가 무서울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당하느니 차라리 몰려다니면 그래도 더 안전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너도 나도 젊은 애들을 밖으로 전부 다 나왔어요. 그러나 장갑차를 앞세운 공수부대의 폭력 강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군인들의 진압이 거칠어질수록 시민들의 분노도 증폭했다. 급기야 대검으로 시민을 살상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시내 병원 곳곳에 대검에 찔린 시민들이 후송돼 왔다. 다음 날은 차량까지 시위에 합세했다. 대열에 참가한 택시만 200여 대. 맨손으로 대항하던 시민들에게 차량의 가세는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사람으로는 계엄군 바리게이트를 도저히 뚫을 수가 없으니까 계엄군들은 무기가 있고 사람들은 시민들은 무기가 없어서 뚫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맞아 죽을 바에야 차라리 하루 문대고 갈아 뭉겨버리자. 차량까지 동원한 시위대의 저항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무장한 정예군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다. 군인들한테 맞고 쓰러진 시민을 갖다가
그 사람은 오버다가 놓고서 이제 시민들한테 무슨 돌아오니까 우리 중사 하나가 칼을 딱 뽑는 거야. 내 목에다 대는 거야. 그래, 그 한 말이 뭔지 알아? 너 아구냐, 적구냐. 참, 무서운 말이야. 동일한 한국 시민인, 광주 시민들을 적군으로 개념을 보고 있는 거야.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나한테. 그게 당시 군인들의 시각이었어요.